이거 캡처해야겠다. 여기 찍이다. 이게 더. 그러는데 이게 다르잖아. 페인트 좀 줘줘. 좀 갑자기 말할까봐. 잘 보여. 네, 오늘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오늘 순서, 이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2월 9일,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9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2019년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일주일이 글쎄 훌쩍 지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뭘 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뭐 딱히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 살이 또 먹고 2020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9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김장을 마무리해가지고 겨울나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그 양동시장 뭐 상인회라든가 이쪽에서도 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올 한 해 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겨울나기가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정 준비 잘 하시고 올해도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 상인 여러분들 대박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좀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겠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잘 됐을 때 나라의 경제도 살아간다 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양동시장 상인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은 대한민국 자체도 조금 이렇게 함께 두루두루 번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12월 9일 양동이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번 갈까요? 겨울 되니까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은 그래도 오늘은 이제 어제 그제에 비해서 날씨가 우리말로 좀 푸갑니다. 따뜻한데 그래도 이제 여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벚꽃이 좀 빨리 피었으면 좋겠어요.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또 다시 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여름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정석의 노래죠.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쓸쓸한 바닷가에 언제나 웃었지 나도 많이 아직도 내 가슴에 아프게 출렁이고 있는 지나간 여름날의 추억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에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사랑 노래 들려오네 지금은 가고 없는 너의 모습 그리며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너의 모습도 파도 속에 사라지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 이젠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 나를 다시 오지 않으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에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사랑을 들려보내 지금은 가고 없는 너의 모습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가고 너의 모습도 파도 속에 사라지네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 이젠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 나를 다시 오지 않으리 자,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뭐, 1년,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요것만 좀 이렇게 남아있죠. 3주 남아있죠, 3주.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상인 여러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뭐 경기 쪽에 경기 체감, 조금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단어가 기후 파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쪽에 있는 그 빙산들도 좀 녹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역시 뭐 지금까지 뭐 최대의 미세먼지들이 이렇게 선보여지고 있었죠. 올 봄에 아마 그 공기청정기 얘가 바닥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서 이제는 뭐 각 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이 공기청정기도 구입이 되면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이걸 뽑았습니다. 바로 기후 파업을 뽑았습니다. 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콜린스 사전은 올해 전 세계 언중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단어로 기후 파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콜린스 사전에 의하면요, 기후 파업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이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지난해부터 세계 거대 도시의 곳곳에서 빈번한 현실이 됐다며 올해 들어 이 단어의 사용이 전년에 비해 무려 100배나 증급을 했다고 합니다. 기후 파업.
인류의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고 직장인들이 결근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 당시 펼쳐진 집회를 계기로 처음 언급이 된 게 이 기후 파업인데요. 이 기후 파업은 전 세계 환경 운동의 아이콘이 된 친구가 하나 있죠. 스웨덴 출신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서 더 빈번하게 회자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툰베리가 이런 걸 했잖아요. 정치권과 기성세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를 했죠. 뭐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한 채 스웨덴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위는 이후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고 어린 학생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가세를 한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후 파업이 빈번하게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뭐 동기였다라는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9월에 유엔 연체총회에서 열린 그 뉴욕에서 열렸던 뉴욕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100만 인파가 기후 파업을 위해 거리로 나서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또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후 파업에 참여를 해온 젊은 활동가들은 콜린스 사전에 이번 결정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온 자신들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반겼다고 하죠. 그 영국 학생 기후 네트워크의 창시자인 제이크 우디어, 로이터 기후 파업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기후 파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부 관리들을 계속 압박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길 희망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다음 날 뭐 영국 총선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었죠. 야, 기후 파업을 통해서 정치까지도 이렇게 함께 뭐 당락이 결정이 되는 환경 관련 단어가 올해 단어로 등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제 그만큼 이제 환경이라든가 기후들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를 지칭하는 일회용이 올해의 단어로 지난해는 선정이 됐었죠. 뭐 그 여파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뭐 플라스틱 문제, 뭐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일회용 용품이 전면 사용이 금지가 되고 커피숍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돈을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뭐 됐었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역시 특정 지역이나 땅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하는 자연보건과 기후파업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서 환경에 대한 대중의 높아진 관심을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파업이고 2위가 자연보건입니다. 아, 내년에는 과연 어떤 단어가 나올지 자연보건 야, 이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뭐 듭니다. 뭐, 이 밖에도 올해 단어 최종 후보 목록 보니까 바디 포지티브의 약자로 신체 긍정을 의미하는 보호, 보포, 그리고 여성도 남성도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아닌 성중립 상태를 지칭하는 논바이너리가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자로 신체 긍정을 하면은 보포라든가 그리고 논바이어리까지 포함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라든가 기후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약자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들을 일컫는 인플루언스도 올해 단어를 놓고 경합이 또 진행이 됐다고 하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콜린스 사전 해마다 언중 사이에 사용이 현저히 늘어나는 영단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웹사이트와 신문, 잡지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단어는 좀 전에 말씀을 해야 되는 대로 바로 기후파업이다 하고 좀 한번 알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 또한 한번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아주 예전에요. 만화 영화 미래소년 코난이 있었잖아요. 이 코난 쫙 보면은
그 빙하가 싹 녹아서 지구가 이제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륙들이 물에 잠기고 몇 개 남지 않는 이 섬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그게 이제 그한 3, 40년 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벌써 아마 그때도 이 환경 그리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들을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기후라든가 환경 변화 한번 신경도 써줘야 되고 또 지난해 그 1위 단어였던 일회용품 사용 이 근절들 우리 스스로가 한번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연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란 곡 잘 아시죠?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떨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불지선 긴 밤이야.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야.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자, 계속해서 올해 성인 가요계를 후반부에 뭘 이끌었던 가수죠. 유산슬의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가로퍼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가로퍼주세요. 나비 하나
노래가 들으니까 이거 완전히 뽕필입니다. 뭐 제대로 뽕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노래가 신청이 들어왔네요. 날씨 좋아요. 설레이는 한 주 되세요. 이상우의 그녀 가로 열고 양동 전통시장 만나는 곳 100m 전 신청을 하셨고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 아니라 양동 전통시장 만나는 곳 100m 전. 요거 부탁을 했고요. 정일영 씨, 뭐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 산책을 하며 광합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신청곡 마크롭 오늘 또 빛나는 너에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요 소식 전하고요. 이 두 곡 바로 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올해의 단어가 그 기후의 파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 금년 한해 기해년이죠.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 과연 누가 됐을까요? 뭐 방금 이 곡을 틀어드려서 유재석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놀랍게도 올해를 빛낸 인물로는 EBS 펭귄 캐릭터 펭수가 금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취업 포털 잉크루트는요. 지난달 29일부터 뭐 지난 3일까지 닷새 동안 성인 남녀 2,33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죠. 2019년 올해의 인물 조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 방송, 연예, 사회, 문화, 스포츠, 경제, 기업 등 4개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인상을 깊었던 인물 1명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됐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방송, 연예 분야에서는 남극에서 온 EBS 연습생 펭수가 2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방송 연예 분야죠. 2위가 누군가 하니 2위가 송가인이었습니다. 우리 진도 출신의 본명 조은심 송가인 17.6%. 그리고 또 아이돌 그룹의 방탄소년단 의외로 적어요. 16.7%. 아마 뭐지 이게 그 설문조사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펭수가 나온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아무튼 방탄소년단이 3위에 차지를 했습니다. 16.7%. 펭수에 미치지 못하죠. 그 뒤에 방송인 장성규가 9.1%, 배우 공효진이 5.8%의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배우 공효진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동백꽃이 필 무렵인가요? 여기서 아주 히트를 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공효진의 그 연기, 정말 잘하는 배우죠. 뭐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JTBC 아나운서에서 프리 선언을 하고 나왔다가 그 유튜브에서 인기도 그렇고, 팬클럽이 엄청 많습니다. 장성규가 이제 4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방송 연예 쪽인데 유재석 그리고 강호동, 이경규, 신동엽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세대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백종원 더번 코리아 대표가 29.7%로 1위. 백 선생, 금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금년에 뭐 연기 대상이라든가 또 그 연예 대상 이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기 대상 이런 뭐 예능 프로는 아니지만은요. 아마 뭐 지난해도 특별상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참 많은 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대표가 29.7%, 30% 정도로 1위를 차지했고 봉준호 감독 누군지 아시죠? 기생충의 감독이십니다. 봉준호 감독이 21.1%로 2위에 올라왔습니다. 뭐 스포츠 분야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어제 새벽이었죠. 75m 혼자 단독 드리블, 번리 선수들 모든 선수들은 그냥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었던 12초 만에 손쉐너리의 쇼. 손흥민 선수가 46.3%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역시 축구인이시죠.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16.1%에 올랐고 야구가 이제 그 뒤에 쭉 올라왔습니다. 야구는 류현진 선수가 10.2%, 방어율 1위, 우리 아시아인 한국인 메이저리그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경제 기업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0%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냈습니다. 뭐 좋은 것보다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위는 구광모 LG 회장이 10%, 3위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7.6%로 이렇게 올랐다고 뭐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가
그 방금 말했던 이 인물들 이분들 때문에 참 즐거움도 있고 시원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1년이 또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요 또 과연 어떤 분들이 경제년이죠. 어떤 분들이 그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상인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그룹 그러니까 뭐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2020년이 밝고 건강해질 수 있는 2020년에 주인공이 한번 돼 보셔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두 곡 신청 들었죠? 우리 정일영 씨 노래, 그리고 김한호 씨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게 이제 이상우의 2집 앨범이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오늘은 그녀를 만나는 곳이 아니고 양동 전통시장을 만나는 곳 100m 전. 뭐 어딜까요? 발산다리 정도 될까요? 예.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갑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냥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에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운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너무 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자, 노래 한곡 들어갑니다. 오늘 또 빛나는 너에게. 이 노래 정일령 씨 신청하신 곡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품에서 끝없는 밤을 걷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행복이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같은 맘속에 같은 꿈이 피어오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맞닿은 거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희망을 모두 전하고 싶어 잠들지 못한 푸른 바람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내게 오너란 빛이 부셔도 네 앞에서 영원 너를 감지 않아 그 시간과 계절의 바람도 널 데려가지 못하게 내가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아름답게 너를 수 있게 잠들지 못한 잠들 수 없는 바람들이 널 부르고 있어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할 거야 헤어지는 순간도 너일 거야 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네. 하지만 양동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시간 현재 1시 37분 35초 방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뭐 신청곡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요. 신청곡 언제든지 준비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쪽과 좀 가까이 계신 분은요.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겠고 아 오기 귀찮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뭐 사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 신청 뭐 해주시면은 뭐 노래도 틀어드리고 괜찮은 내용 있잖아요. 이런 곡이 딱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오늘의 상품권 선물도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빛을 냈던 인물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우리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변해 갈 것인가? 요거 한번 또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20년 금방 다가오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의 어떤 소식들 너무 멀리 갔어. 그런데 이제 광주 소식은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서구라든가. 그래서 전라남도 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드론 산업 그리고 광양항 활성화, 경도 관광단지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의 미래 발전 전략이 나왔습니다. 동부권 그러면은 어딘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딘가 말씀드리면은 순천, 광양, 여수, 고흥 요 일대입니다. 요즘에 그 남해안 벨트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경상남도 남해라든가 하동 그리고 또 위쪽에 뭐 보성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김영묵 전라남도지사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남 동부권의 미래를 담긴 청사진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 동부권 발전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광양이라는 도시가 오래전에 동부가 물류 중심 도시, 전라남도에서는 정말 꽤 큰 어떤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시정 구호들도 이렇게 만들곤 했었는데 이제는 뭐 동부권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하고도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 미래 유형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야, 대형 SNS 사회 간접 작업 확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남해안 철도는 이 목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성까지 뭐 이 열차인데 조금 뭐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 남해안 철도를 전철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고맙게 최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중 보성 순천 간 전철화가 우선 추진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목포 보성 순천 광양 부산까지 2시간대로 동부권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야 멋지지 않습니까? 전철화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뭐 열차라든가 전철되면은 뭐 차 막힐 일이 없는데 그 예전에 이 경전선이라든가 부산까지 가는 열차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예전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시켜내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철도가 좀 발달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부산 가고 싶더라도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전라도로 오고 싶더라도 차량 때문에 이건 너무나 막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것을 전철을 타고 그러니까 이 철도를 이용을 해서 함께 한다면은 서로 간에 이런 그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어떤 벽이 있는데 벽도 좀 허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상부상조하면서 뭔가 발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여기서 생각나는 게 내년부터는 이제 목포 요 일대에서 렌트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산에서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목포에 왔다.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렌트카 사업.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서 이것을 한번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그 남해 신성장 관광벨트 주거점인 여수 경도 해양 관광 단지 사업이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하고요. 경도 진입로로 그 예타 통과 공사가 5년 당겨지면서 202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기 개장할 전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경도가 이제 앞으로 또 그 섬 일대가 전체가 관광 자원인데 이게 이제 2024년이 되면은 거의 완성 단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수 그러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여수이기도 한데 경도가 또 한몫 또 단단히 거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인원 2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2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내후년인데 이것은 이제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함께 COP28 그러니까 이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16일 날로 예정되어 있던가요? 출범식이 진행이 되는데 좋은 성과 있어가지고 2022년에 회의도 여수에서 유치를 하고 경도 이 관광권들도 좀 빨리 이렇게 문을 열고 그리고 목포에서 뭐 쭉 들려서 부산까지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요 전철화 사업도 빨리 조속히 완공이 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그런가 하면은 우수한 생태 환경을 보유하는 순천시에는 내후년입니다. 2021년 UCI 국제 산악 자전거 대회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년 만에 다시 한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요거 유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완도는 아시죠? 3년 만에 한 번씩 진행이 되니까 2021년에 완도 해주로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 순천은 10년. 근데 보면은 그때 오신 분들은 또 다른 걸 느끼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 세워놨던 묘목이 10년 뒤에서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이런 순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북권에 그 군이 하나 있죠.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혁신 모델로 육성을 하고 수출 선도 지원단을 만들어 농산물에 대한 수출 중심 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좀 위쪽으로 올라와서 그 바다를 인접하지 않는 그 군 단위가 5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성, 담양, 화순, 곡성, 구례 이건가요? 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구례에서는 친환경 농업 교육 체험 농촌 관광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조성을 해서 6차 산업 선도로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다 됐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뭐 또는 특히 전남 동부권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차세대 대표 신산업인 드론 산업,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허브 항만인 광양항 발전에도 주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뭐 도 관계자는 동부권 제2의 도약을 위해서 관광과 농업 등 기존 주력 분야의 심층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는 등 핵심 사업을 육성을 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현재 계획 단계고 준비가 척척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좀 뭐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전라남도 동부권이 좀 획기적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와닿는 게그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이 전철화 사업 이것은 제발 좀 꼭 됐으면 좋겠고 2023년 그리고 또 2021년 순천 여수 준비된 이런 행사들 꼭 유치를 진짜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별이 딘달의 여행 스케치 노래. 개인적으로 제 친구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나의 다른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 노래도 좋은데 그 뒷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한 뭐 5, 6초 동안 공백이 있는데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또 귓줄함이 부는 소리 어떤 그런 시골의 어떤 정치들이 쭉 나와가지고 목가적인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12월 9일 마지막 순서 소식 전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날씨 쌀쌀할 때 어떤 음식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갈 때요. 따끈따끈한 국물에 소주가 생각납니다. 그 국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가끔 이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그 국물이죠. 홍합입니다. 홍합. 그래서 역시 오늘은 홍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페루 독감에 보면은 이 홍합은 다른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담채, 각채, 해패, 주채, 동해부인, 섭, 열합, 강섭, 담치, 담추, 합자, 섭조개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쪽에서 섭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뭐 홍합. 네. 복부 가장자리가 되게 반듯하고 등의 가장자리와 배 가장자리가 30도의 각을 이루며 야 이거 정말 정확하게 뭐 각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을 이루며 뒤에 위쪽에 뻗어 있고 등의 가장자리는 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털 같은 이물질이 족사라고 하며 굵고 연한 황색으로 얇은 바다의 암석 사이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홍합은 자라면서 필요에 의해 성 전환을 하는데 암컷은 적광색이고 수컷은 유백색으로 맛은 암컷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합을 보면은 조금 밝은 색이 있고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 있는데 하나는 암컷 수컷이군요. 저는 이제 조금 밝은 색이 좀 변했을까라고 해서 안 먹었는데 다 먹어도 되네요. 그러나 맛은 암컷 적광색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홍합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가운데 염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백한 채소라는 뜻으로 담채로 한다고 그럽니다. 홍합을 뭐 고를 때는 뭐 어피로 뭐 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껍질이 두껍고 색깔이 맑고 깨끗하고 광택이 있으며 성장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 일종의 굴곡인 성장선이 거칠고 확실해야 좋다. 겉이 좀 거칠고 두꺼운 게 일단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은 폐각이 부서져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있는 것, 폐각이나 속살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 오염이 의심되는 것, 비린내가 심하게 나거나 부패 냄새가 나 오염의 의심이 되는 것은 절대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 홍합 손질법 뭐 잘들 아시죠?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껍질을 서로 문질러가며 닦아주고 껍질의 분술물을 제거하고 홍합 속에 있는 털 같은 이물질을 손으로 쭉 잡아당겨 제거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죠. 너무 세게 당기면 살이 다 망가지니까 가위로 잘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또한 홍합은 다른 조기하고 다르게 물에 담가져 있으면 맛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손질 후에는 바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은 이게 변질이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때 겨울철에 홍합을 먹어야 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음식이 제철에 나는 음식이 그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라. 일단은 홍합 술안주로 좋죠. 이유가 이겁니다. 숙취 해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둘째는 골다공증에 좋고요.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늙는다 그랬는데 홍합 같은 거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노화 방지에 좋고요. 공기 회복에 좋으며 체내 나트륨 배출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뭐 저염식 저염식 그러는데 염기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체내에 있는 나트륨까지 이렇게 배출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드셔봐야 될까요? 또 놀랍게 단백질도 이렇게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지금 오늘 낮은 좋았습니다만 해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춥거든요. 이럴 때 홍합 비싸지 않습니다. 사서 따뜻하게 한번 끓여서 이렇게 국물만 딱 드시면은 몸 건강도 챙기고 또 겨울도 재밌게 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2월 9일 전해드린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산다는 것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역시 여행 스케치 노래인데요. 이 곡 틀어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습관 그대로 기억하네.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머리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심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우리 세상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부럽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당연한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걸. 어떤 떡볶이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유했을 시